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조기 대선 분위기가 가열되면서 이슈 선점을 위한 대권 주자들의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 폐지와 서울대 해체에서부터 연간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까지 나왔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교육혁명의 방안으로 서울대학교 폐지를 통한 대학 서열화 해소를 제안했습니다. 수능을 없애는 한편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 100년 대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가올 100년을 내다보면서 그리고 또 한국 교육의 근본을 다시 세울 그런 교육 대통령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전면 시행, 단계적 국공립대 무상교육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은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과 재벌 개혁을 통한 적폐 해소입니다.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한편 국정원을 미국 CIA와 같은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파격 공약은 복지 정책에서 드러납니다. 재벌과 10억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 뒤 장애인과 노인,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남경필 경기지사와 공동으로 국회와 대법원,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자치 분권의 핵심은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병제 도입을 선점했던 남 지사는 핵무장 준비와 조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등 안보 관련 공약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한 특검은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특검은 최태원 SK 회장이 사면되는 과정에 청와대와 수상한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조사로 삼성을 겨냥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특검의 화살은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삼성 이외의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이미 수사 기록도 다 와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특검 안팎에서는 우선 SK그룹으로 수사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최태원 SK 회장의 대통령 사면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상한 흔적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청와대의 사면 결정을 사흘 앞두고 당시 김영태 SK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이 최 회장과의 접견에서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고 말한 녹취록을 검토 중입니다. 정황상 왕 회장은 박 대통령을, 귀국은 사면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검은 또 숙제의 의미가 사면의 대가성과 관련한 은어는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SK가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111억 원을 낸 만큼 사면이 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이 재작년 7월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박 대통령과 독대한 것도 특검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특검은 출범 당시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 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여러 명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멈추지 않았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을 고비로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억제책에 따라 줄어든 주택담보대출 외에 또 다른 대출들이 늘어났고 고금리 신용대출로 내몰린 사람들이 늘었다는 점에서 올해 더 세밀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이 한풀 꺾이면서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는 건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708조 원으로 3조 5천억 원 늘어나 증가폭이 10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8조 8천억 원 급증하며 역대 11월 중 최대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있고 금리 인상을 앞두고 11월 미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들이 지난해 12조 9천억 원 증가해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특히 은행 대출이 어렵자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고금리 이금융권을 찾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보다 촘촘하고 견고한 정책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서민 그리고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줘야 하고 정부가 올해 상환 능력을 따져 은행 가계부채 증가세를 6% 이내로 낮추기로 했지만 이와 동시에 가계부채 질에 대한 관리도 필요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자금을 투입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750억 원, 소상공인에 1,000억 원 등 총 1,750억 원의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을 유예합니다. 또 AI의 영향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는 2.3%의 저리로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함께 피해 현황과 애로사항의 체계적인 파악과 신속 대응을 위해 AI 피해 비상 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완화적 통화 정책의 영향으로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계속 늘어 2,4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통화량은 2,406조 3,93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점보다 7.3%, 한 달 전인 10월보다는 0.6% 늘어난 겁니다. 집계된 통화량은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머니마켓 펀드 등을 합친 것입니다. 1,700만 근로자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세무당국이 웬만한 비용 지출은 다 정리해줘서 복잡한 세법 때문에 고민할 필요 별로 없지만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자료 준비를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조회와 출력이 가능한 것은 15일 오전 9시부터입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에 들어가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모두 14가지 지출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번부터는 중간입 퇴사자도 이전 회사에서 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고 폐업 병의원에서 쓴 의료비도 나와 더 편해졌습니다. 또 스마트폰 앱으로도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이는 액수를 무조건 그대로 써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여건에 맞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복지기금 제공 교육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가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하는 대표 항목입니다. 아직 본인이 직접 증빙을 구해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값, 교복 구입비, 기부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출한 의료비가 오는 20일까지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보이지 않으면 이 부분도 직접 자료를 내야 합니다. 오는 18일 시작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아예 자료 출력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문서에 자료가 입력돼 회사로 전자송부되는 것은 물론 예상세까지 가르쳐줍니다. 국세청은 국가기관, 일부 대기업에만 도입된 이 서비스를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작년보다 많게는 8%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19개 지역 45개소의 전통시장 및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상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에서는 25만 4천 원,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34만 1천 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전통시장은 8.1%, 대형 유통업체는 0.9%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10월 태풍으로 배추와 무 등 겨울 채소 가격이 급등했고 계란 물량이 줄어 계란값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주먹구구식 학사 행정에 학생의 졸업이 미뤄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장 대기업 입사를 앞둔 학생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신세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는 2월 대학을 졸업할 예정이었던 A씨. 졸업 예정자 자격으로 대기업 취업이 확정돼 다음 달 신입사원 연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학교로부터 돌연 졸업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필수 과목인 졸업작품 발표 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작품을 제출해 심사를 통과한 뒤 전시까지 한 A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꾸고 있나 정도의 생각 들 정도로 너무 좀 어이가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학원도 아니고 국립학교에서 이런 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시간과 장소가 미정이고 영학점인 유령 과목이 졸업 필수란 공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이제 공지나 학생들로 하여금 좀 인지를 시켜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는데 학교 측은 학기가 끝나 기록을 수정할 수 없다며 무작정 졸업을 미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이 그래서 그건 전산 부정이거든요. 그거를 하라고 저희한테 강요하시는 말씀이 같아요. 또 앞서 같은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도 지적합니다. 2014년보다 3명 정도가 그 영학점자를 3개를 미수를 못해가지고 졸업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 졸업을 했더라고요. 2년 전 피해 학생이 추가 등록금을 내지 않도록 영학점으로 바꾼 뒤에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본질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한예종 측은 연합뉴스TV의 취재가 시작되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서울종합경찰서는 서울 시내 대학교를 돌며 고가의 자전거 10여 대를 훔친 혐의로 27살 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서울 강북에 있는 대학교 3곳에서 자전거 12대를 훔쳐 팔아 약 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2015년 초 지방의 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이 잘 구해지지 않자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피부과 병의원마다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사용한다고 자랑하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병의원이 특허 관련 사실을 허위로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특허청에 적발됐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병원 홈페이지입니다. 특허받은 필러를 사용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을 선택할 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받았다는 광고를 보게 되면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은 가운데 특허청이 전국 1,190개 피부과 홈페이지의 특허 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16곳이 허위 표시로 적발됐습니다. 강남의 병원이 자랑하는 필러는 이미 5년 전 등록이 거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피부과 의원이 공개한 특허 등록 번호는 아예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특허를 출원한 것에 불과함에도 등록까지 된 것처럼 표시하고 상표나 서비스표 등록을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곳도 여럿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이들 병의원의 표시 내용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더불어 특허를 효능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허청에서 그 기술이 이전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는 걸 인정한 것이지 그 효능까지 철저하게 담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허청은 치과와 성형외과, 한의원 등에 대해서도 특허 허위 표시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 고용 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세계적으로 무려 8억 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 직업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투잡의 형태로 이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 직업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는 소위 말해서 요즘 뜨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네, 8억 명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새삼 요즘에 뜨는 직업이다. 이런 정말 신기하네요. 어떤 직업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 바로 도시농부입니다. 도심 속 베란다나 마당, 옥상 등의 자투리 땅에서 소규모로 경작을 하는 사람을 도시농부라고 부르죠. 유엔 개발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도시농부 숫자는 8억 명이라고 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10%를 가뿐히 넘기는 수준인 거죠. 네, 주변에 조그만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은 봤는데 도시 농부라는 직업은 조금 생소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숫자가 많은 걸 보니까 해외에서 인기가 더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시 농업이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인데요. 영국에는 인터넷으로 토지 소유자와 경작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랜드쉐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도시 농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런던에는 700개가 넘는 도시 텃밭이 운영 중이고 런던 전체 가구의 14%가 자신의 정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한 규모인 거죠. 네, 런던은 세계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비싼 도시에서 도시 농업이 활발하다니까 더욱 놀랍습니다. 네, 그렇죠. 런던뿐만이 아닙니다. 뉴욕은요, 옥상 농업의 선구자적인 도시인데요. 옥상에 텃밭을 둔 빌딩이 6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옥상 텃밭은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빗물과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서 환경을 중시하는 뉴요커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수확물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 또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네요. 상당히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요즘 로컬 푸드가 인기라는 얘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로컬 푸드는 생산지와 소비자가 한 지역에 있어서 장거리 운송을 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인데요. 도시농업이 바로 이 로컬 푸드의 전형입니다. 도심에서 재배와 수확을 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도 도시농업의 장점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또 그뿐 아니라 생산지와 소비자가 가까이 있으니까 신선도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또 운송비도 절감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농업의 최대 장점은 수익성이 크다는 겁니다. 유기농 상품을 짧은 유통 경로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전 세계 도시 농부가 8억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도시 농부는 얼마나 되나요? 네, 우리나라의 도시 농부는 약 13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보통 자급자족 개념으로 텃밭을 가꾸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로컬 푸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 농부 기업으로는 강동 도시 농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강동구 주변 농가 30여 곳이 만든 사회적인 기업인데요.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공동으로 하며 강동구 내에서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직영 매장을 통해서 판매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중간 유통업자들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가까운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서 수익성이 높다고 합니다. 강동 도시농업 대표의 경우에는 8,000평 정도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연간 4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4억 원이면 정말 웬만한 사업과 부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기술이 발전해서 생산력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들었는데요. 식량 문제 해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농업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쿠바의 수도 하바나가 대표적인데요. 이곳에서는 소비하는 농산물의 90%가 도심과 시 근교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쿠바의 도시농업은 농업 노동자, 경작용 화단 조성 벽돌공, 또 행상인, 허브 가공업자, 퇴비 생산업자를 포함해서 16만 명의 새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네, 요즘 밥상 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AI의 여파로 계란의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 불안정의 원인을 대량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농가 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도시 농부라는 새로운 직업이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미래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히든잡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